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39강 독립을 위한 다양한 민족운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크게 오늘은 1910년대와 그리고 1920년대의 독립운동 중에서도 국내의 독립운동, 구체적으로는 실력 양성운동, 60만세운동, 신간의 강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60만세운동, 60만세운동, 그리고 신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통치 방식은 크게 시대순으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에서 45년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일본에 대한 저항, 즉 독립운동도 우리의 이러한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그 양상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1910년대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오늘은 1920년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 이러한 차이점이 되는데, 먼저 1910년대 동아 출판사 기준으로 해서는 1910년대 국내 국외 독립운동은 따로 책에는 없죠. 1910년대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국내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국내를 보면 주로 191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의 형태는 비밀결사운동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밀결사운동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비밀결사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일본의 포괄적인 무단 통치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적 배경이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때 비밀결사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의금부라든지 그리고 대한강복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대표적인 비밀결사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국외에서는 지금 어떠한 독립운동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냐면, 국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는 주로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기지를 건설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이때 신민회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신흥 무관학교라든지, 그리고 종교단체죠, 중광단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국로군정서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러한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몇 년대의 모습이 되겠다?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는데, 1920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문화 통치로 변화되었다는 특징점. 또 한 가지 1920년대에 알아두어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전파되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무슨 주의?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던 시기가 1920년대. 그래서 먼저 국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도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독립운동을 보면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사회주의가 전파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양상도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좀 위에다 적겠습니다. 보시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형태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실력을,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주로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이런 운동이 되는데, 대표적인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의 사례로는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평양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게 되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적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냐,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 이때 예를 들어서 물건의 질은 우리나라 국산 제품과 일본산 제품이 있을 경우에 안타깝게도 일제의 물건이 좀 제품의 질이 더 좋겠죠. 가격도 이때 보면 사실 그 국산품보다 일본제 제품의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을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손해 보더라도, 조금 물건의 질이 좋지 않고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본을 조금 키우자, 이런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운동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들에게 이 운동이 비판을 받게 되냐면 사회주의자들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끝내 실패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럼 왜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했는가? 실제로 이렇게 그 물건을, 상품을 갖다가 사주니까 이 이득이, 부의 배분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업가들, 자본주의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모든 이러한 가격의 오름에 따른 이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자들에게만 몰리게 되고, 오히려 물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이라든지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자본가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을 갖다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게 되고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력 양성 운동의 사례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시키는데 고등교육기관은 만들어주지 않고 주로 초등교육이나 실업교육과 관련된 이런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여 우리 민족이 스스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게 된데, 역시 이 운동도 최종적으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또 실패했느냐?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고등교육기관을 갖다가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학제라든지 교육과정은 당연히 일본이 대학교를 갖다 설립해 주다 보니까 일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짤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일본이 직접 세워주었던 대학이 바로 뭐냐면 경성 제국 대학이 되겠죠. 그래 인해서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더라. 그래서 물론 민족주의 계열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런저러한 이유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냐면 쟁의운동을 갖다가 펼치게 됩니다. 이 쟁의라는 것은 뭐냐면 투쟁, 전쟁할 때 그 쟁자입니다. 말 그대로 과격한 시위라든지 혹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쟁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작쟁의. 단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소작농들이 일으킨 그러한 운동이 될 것이고, 또 대표적인 것들이 노동쟁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작쟁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암태도 소작쟁의 운동, 암태도 소작쟁의가 대표적인 게 있고, 노동쟁의로는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것이 왜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올 수도 있는데, 주로 이때 소작쟁의는 지주에 대한 저항이죠. 다음 노동쟁의는 자본가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나 자본가 뒤에는 일본이라는 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은 이들이 주로 친일파에 해당되겠죠. 이들에 대한 저항이 나중에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만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퍼지니까 일본이 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치안 유지법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회주의자들도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보시면 여러 가지 독립운동은 일어나게 되지만 계속해서 실패나 혹은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드디어 지금 보시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계속해서 지금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자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일부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일본의 지배를 갖다가 그냥 인정하자는 이러한, 즉 친일파로 전향하는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타협적 민족주의자. 즉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 일본의 지배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자치를 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을 자치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치론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등장한 세력, 타협적 민족주의자, 변절자들이죠. 이에 비해서 무슨 개소리냐, 어떻게 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할 수가 있냐,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세력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그게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거죠. 하지만 세력 자체는 상당히 약화됐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드디어 지금 세력이 약해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치안유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려는,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바로 만든 단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단체가 바로 뭐냐면 신간회라는 단체가 1927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무슨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활동이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으키자, 힘을 합쳐야 그래도 더 저항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 속에 일어났던 운동이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배경 속에 드디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 구체적인 내용을 신간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공개단체입니다. 공개단체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고, 전국적인 지회를 갖다가 가지고 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산지회 혹은 창원지회, 인천지회, 부산지회, 뭐 요즘 지부라고 하죠. 이렇게 각각의 전국적인 단체고, 또한 합법적 단체입니다. 공개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신간회가 지원해서 3.1운동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란 것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 지원해서? 원래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그때 학교를 등교할 때 기차를 타고 등교하게 되는데, 이 기차 안에서 일본 고등학생하고 한국 고등학생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기차 안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일방적으로, 일본인들은 그냥 풀어주는 데 비해서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억압을 갖다가 하자,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상조사해라. 그리고 추후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되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 운동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라는 겁니다. 신간회가 주도해가지고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되겠습니다. 이 운동에 앞서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참고적으로 1929년도에 발생한 대표적인 항일운동, 이에 비해서 이 운동에 앞서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던 대표적인 운동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60만세 운동이란 것이 1926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주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주도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주도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후에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연합해가지고 벌이려고 했던 만세 시위 운동인데, 사전에 이 운동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는 주도해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였던 대표적인 운동이 60만세 운동. 언제 때 이루어지냐면 1926년도 순종의 인산일을 갖다가, 인산일이 뭐냐면 왕의 장례일을 갖다가 인산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60만세 운동이 있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 국내의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국외와 1930년대에서 45년까지의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